안녕하세요. 원더풀 라디오. 오늘은 아주 아름다운 두 분의 여성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서울은 장마가 시작돼서요. 어제는 진짜 엄청난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고 파란 하늘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라디오 스튜디오에까지 오신 두 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이 스튜디오에 오신 두 분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현경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서 살고 계시는지 좀 소개를 부탁할까요? 네, 저는 이름은 이현경이고요. 제가 95년부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서 27년째 살고 있습니다. 놀라셨죠? 거기에서 이렇게 여름 휴가 때나 근데 27년 살면서 아들 둘의 딸아라를 아주 훌륭하게 키워가지고 우리 이제 한국에 와 있고 또 큰아들은 벌써 졸업하고 아주 멋진 요즘 같은 취업난 시대에 취업까지 했어요. 저 이제 카자흐스탄을 저도 우리 후배가 가 있는 바람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가 그러니까 러시아 밑에 모르셨죠? 지금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제가 특히 전에는 그냥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몰랐다가 그 조선희 씨의 새 여자에 보면은 그 중앙아시아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립운동하다가 만주 갔다가 중앙아시아로 이렇게 강제 이주 갔던 그래서 홍범도 장군 작년에 귀환했잖아요. 거기하고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센트럴아시아라고 하고 아시아와 유럽이 섞여져 있는 나라인데 91년에 소비에트 연방, 소련에서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옛날에는 그러니까 공산주의였죠. 그럼 지금은 이제 체제를 바꿔서 본인들은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고 있고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다가 최근에 새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좀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저희 고려인 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1937년에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된 우리 10여만 명의 고려인 동포들이 살고 계시는데 그 고려인 동포들은 예전에 일제시대 때 그 사할린이라든지 만주 쪽으로 가셨던 우리 민족들의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하시던 분들의 후손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거기에도 독립유공자 후손회가 있는데 거기는 최재형 선생님의 그 고손녀 되시는 분이 회장을 맡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홍범도 장군이 작년에 이제 귀환을 하셨잖아요. 홍범도 장군이 끄지로 오르다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서 고려극장이라는 우리 이제 고려인들의 그 예술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수의 경비대장을 하시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셔서 거기에 보면 이제 홍범도 장군의 동상도 있고 묘도 있고 그리고 홍범도 거리라는 곳도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정신적인 지주셨는데 홍범도 장군이 사실 출생이 북한입니다. 이북이라서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 홍범도 장군을 뭐라 그래야 되나 서로 우리 모시고 오고 싶어 했는데 김영삼 정부부터 추진하다가 사실 힘들었어요. 북한은 북한대로 모시고 가고 싶고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카자흐스탄을 오셨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아주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시면서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많은 도움을 줘서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으면 더 빨리 오셨을 텐데 이렇게 모셔갈 수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거기 보면 묘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우리 정부에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나라를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 원래도 우리 이현경님은 이제 역사나 이런 데 관심도 많고 또 이제 사회운동 했지만 카자흐스탄이 우리한테 굉장히 고려인 또 특히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강제 이주 당했던 그런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데 많이 안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이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홍범도 장군이 청산리
대첩에서도 유명하고 독립운동을 했었던 장군 중에서도 이렇게 최고로 뭐랄까 멋있던 분. 네.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중에는 무장투쟁에서도 공을 많이 세우신 분으로 이제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분들이 다 거기에 묻혀 있는 걸 몰랐던 거죠. 자, 그래서 얘기를 이제 조금 더 들어보면 카자흐스탄에는 왜 가시게 됐죠? 저는 알지만. 저는 이제 저기 김윤영 선생님하고 같이 학부사 기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업하고 어떻게 KBS에서 아침마당이라는 프로에 그때는 이계진 씨가 MC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작가 생활을 하게 됐어요. 작가 생활을 하다가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왔는데 저희 남편이 학부에서 국문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그 북한학하고 지역학을 했는데 국제협력단이라는 외무부 소속 그 학연 집단이 있는데 거기서 코이카. 네, 코이카로 많이 알려져 있죠. 국제협력단인데 코이카에서 카자흐스탄에 한국어과가 있습니다. 국립대학에 거기 이제 교수를 파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 남편이 한번 가보고 싶다. 어떤 이제 사회주의에서 넘어왔는데 독립 이후에 정말 그때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싶고 자기 공부하고 싶다고 한번 가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2년이니까 하고 따라갔던 게 20년이고 2년이. 그리고 이제 가보니까 우리 고려인 동포들이 그 고려일보라는 그 전 세계의 우리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재외 동포 디아스포라가 한글로 내는 가장 오래된 신문도 아직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 신문도 또 한글판 기사를 도와드릴 수가 있고 러시아판하고 한글판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고려극장이라는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술 한국말이 안 되는데 아카데미 나우크라고 아카데미가 카자흐스탄의 국립극장이에요. 근데 소수 민족들이 극장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고려인들의 그 극장이 예술단이 가장 최고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도 홍범도 연극을 하러 나왔었고 이번에 나와서 6월 26일부터 대학로에서 공연을 합니다. 한글로 물론 발음이 우리처럼 이런 발음이 아니에요. 약간 뭐 그랬소 저랬소 하지만 어쨌건 명맥을 이어가고 계시는데 옛날에 아리랑 가무단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옛날 그거를 계속 이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독립노동자 후손들도 계시고 해서 김치라든지 그분들이 두부 뭐 이런 것도 다 만들어 드세요. 떡 그리고 돌잔치나 이런 것도 다 유지하고 계시고 그리고 한식날 되면 회사 안 갑니다. 월차 내고 비행기 타고라도 다 부모님 성묘를 가세요.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라는 부분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강제 이주 당시에 아무것도 못 갖고 왔는데 벽심 8알을 가져와서 그 겨울에 땅을 파고 이제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살고 카자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거 뭐지? 구덩이에 사람이 있네? 빵을 던져줍니다. 그걸 먹고 연명을 하셨다가 봄에 손으로 이렇게 엄땅을 녹여서 그 벽실 몇 개를 심어서 카자흐스탄은 유목민의 나라예요. 그래서 농사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카자흐스탄에 고려인이 정착하면서 처음으로 그 농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학교를 세워요. 그러니까 우리 고려인들의 그래서 지금 보건부 장관도 고려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고려인 중에는 상하원 의원도 있으시고 그래서 알마타 시의원도 있으시고 박사나 이런 쪽으로는 고려인들이 아주 쟁쟁해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 뭐라 그러냐면 카자흐스탄을 이루는 까자키잖아요. 까작 민족이 세 부족이 있어요. 주스라고 하는데 이 세 부족이 있는데 가장 큰 세 부족, 그러니까 까작 민족이 카자흐스탄의 한 70%를 차지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한 130여 개 소수 민족이 있어요. 근데 네 번째 부족이다. 고려인들이. 왜냐하면 고려인의 역할과 그것 엄청나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고 교육열은 최고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2년이 지나고 계속 이제 있으면서 이분들하고 같이 살면서 우리도 여기서 뭔가 역할을 해야겠다. 그래서 고려일보 일도 도와드리고 저희가 또 고려문화원이라는 것 남편이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한글 교육 그리고 저도
까작산 국립대학교 한국어과에서 코로나 직전까지 한국어를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제가 가르친 제자가 여기 까작산 이태원에 대사관에 영사로 나와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뜻깊겠다.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데 지지난주에도 까작산 대사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다 인터뷰 주선 해주고 계속해서 지가 옆에서 다 이제 커피도 주고 그래서 내가 야 보람을 느낀다. 이제 고려극장이 이제 오니까 이번에 올해가 한국과 까자흐스탄 수교 30주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축소됐다가 이제 고려극장도 오고 이제 뭐 사진전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저 26일 날 VIP 초대전에 선생님 오세요. 그래서 그래. 네.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우리 민족의 교육열은 저는 정말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얘기 들으니까 진짜 몰랐던 게 너무 많죠. 근데 저도 우리 후배가 처음 카자흐스탄 들어가게 될 때 우연히 이제 종로에서 만나가지고 그래? 그랬는데 갈 때는 진짜 가볍게 갔다가 이렇게 세월이 어느새 이제 흘렀어요. 27년 벌써. 근데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이제 독립운동 막 그 과정에서 너무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많고 우리 이 후배 부부가 또 그 고려일보나 뭐 그 저기 어느 학교라고 했죠?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네, 국립대학교에서 한국어과를 이제 맡아서 하는데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언니 거기에 한복 입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한복이 너무 낡아갖고 오래됐다고. 보내주면 되지.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걸 구할 수 없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동대문에 계시는 분을 알아가지고 동대문 원단상가에 그 한복 하시는 데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보내드렸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거기에서는 우리 한국에 대한 다시 오고 싶고 그렇지만 진짜 말도 다 뭐 2세, 3세가 되다 보니까 말도 다 잊어버리고 그랬어도 그 문화를 또 간직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 후배 일하는데 이제 감동을 먹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제가 잠깐 깜빡했는데 선배님들 중에 가장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한복이 정말 필요했어요. 학교에서 행사를 하는데 애들이 소매가 다 짧고 똑딱이 붙인 이상한 한복을 입고 막 여기 미니스커트처럼 무릎 북한식. 이상한 걸 입고 그것도 고개. 오래된 건데 북한식.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했는데 한복. 언니가 흔쾌히 한복을 보내주셔갖고 그 한복은 학교에 기증을 했는데 학교에 그 비품 창고에 넣어놓고 잠궈놨다가 행사 있을 때만 꺼내서 입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런가요? 네, 너무 좋아서. 그래서 언니하고 인연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기 남편 되는 분은 그 1박 2일에서 강호동이 그랑 같이 해갖고 카자흐스탄 간 편이 있었어요. 차 태어나고 그래갖고 그때 갔을 때도 출연을 했을 정도로 거기에서 우리 한국 그거를 잘 알리고 있어요. 남편도. 카자흐스탄 편 기억나세요? 그럴 정도고 다 우리 옆에서 이제 또 교육열 얘기했으니까 또 같이 얘기를 들어보실 분이 있습니다. 또 교직에 몸담으셨던 우리 조경옥 선생님 자기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 이야기 이전에 지금 말씀하신 선생님에 대한 소감이랄까 좀 덧붙이고 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 왜 그 중국에서 동북공정이라는 문화가 전부 중국에서 유래됐고 한글도 중국의 무슨 뭐 56개국 어느 민족의 글이다 그런 게 뜬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역사 공부를 다시 했고 인터넷에서 그리고 한복에 대한 거를 좀 봤어요. 그랬는데 한복은 우리나라 신라 시대부터 입던 우리나라 뭐 의복이다 그런 거 다 봤고 그래서 그때 저는 정말 다시 한번 그런 역사와 그런 옆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애국심이라 할까 내가 대한민국인임을 다시 각인하는 시간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복에 대한 것도 또 다시 한번 느낌을 가졌고 그래서 제가 그때 각오를 한 게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귀한 우리의 복장을 과연
우리가 자랑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과연 내가 1년에 몇 번이나 입었는가. 결혼식 때 한 번 입고 요새는 서울에도 안 입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때 각오를 하기를 내가 최소한도 설하고 추석에는 한복을 입고 내 인사동 거리를 거닐겠다. 와.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참 애국자시다 이런 생각. 애국이라는 것이 꼭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쳐야 애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외국에 나가서 이게 조국의 그 국력을 선양하고 애국심을 키우는 이 말씀 이런 분에게 진짜 박수를 보내고 제가 이 기회에 남자 한복 여자 한복 제가 기증하겠습니다. 애국은 제가 생각해보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실천 그거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내가 내 생활비를 좀 절약해서 한복 남자 거 여자 거 한복을 기증해서 카자흐스탄에 한국의 복장을 누군가 한 사람이 더 입고 어느 날 행사에 참석한다. 그것이 제가 가지는 그 보람이랄까요? 그러겠습니다. 네. 나중에 개별적으로 연락해가지고 제가 아유. 기증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3주 끝까지 다 오시기로 했어요. 지금 이제 쉬고 요즘은 이제 애들 셋이 다 한국에 나와 있으니까 자주 나와요. 그래서 근데 계속 못 만나다가 이제 만났지만 그죠? 치료. 까지는 올게요. 예, 우리 마지막 강의 끝난 뒤. 그건 열로 가지고 오시면 되겠네. 예. 근데 그때 제가 그거를 사람들한테 이제 한복이 카자흐스탄에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그 원단에 계신 분들이 그 이제 샘플로 했던 거 모아놨던 거 다 주시고 몇 개 가게를 수소문하더니 진짜 많이 맞아. 엄청 많이 주시고 또 이제 자기가 결혼했을 때 입은 이제 동기 중에는 그냥 못 입고 놔뒀던 거 그것도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진짜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저도 참 뿌듯했고 또 우리 조경욱 선생님 얘기도 들으니까 되게 감동이 확 옵니다. 자, 이제 그 얘기하셨으니까 선생님 교육에 대한 좀 얘기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교육에 대한 얘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제가 36년 동안 초등학교에 이제 교사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북한에서 일사후퇴 이후에 피난 나온 피난민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가지고 그 체제가 바뀌고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여기에 생활에 대해서 적응이 안 돼서 처음에는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러면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너무 부러웠고 어떻게 학교 다니는지도 몰랐는데 어떤 이웃에 계신 분이 왜 저렇게 커다란 아이를 제가 그때 13살이었는데 왜 학교도 안 보내고 그러느냐고 그러니까는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른다고 강원도 출신이에요. 산골 사람.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가르쳐줘서 그냥 가면 되는 거다. 그분이 안내를 해가지고 학교를 다녔어요. 여기 종암국민학교. 아, 네. 그럼 그때부터 성북구 사신 거예요? 그때는 동대문. 그렇죠. 종암동이. 네. 야. 그러면서 내가 참 못 배우고 공부는 하고 싶어도 어른들이 안 해주면은 아이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개운산 얘기하실 적에 네. 그 종암학교 뒷산이 개운산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제가 많이 다녔어요. 소풍도 가고. 그래서 감회가 새로웠고요.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내가 선생 노릇을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에 겪으신 분이 계신가 모르지만 우리나라 교육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학교에서는 부모님들의 후원금을 많이 의지해서 학교 운영을 했어요. 육성회비 같은 거. 네, 육성회비 뭐 그런 거. 심지어 아이들이 시험을 볼 적에 종이가 없어서 시험지 대금을 낸 아이들만 아이고. 용지를 준 적이 있어요. 아. 저는 시험지 대금을 못 내서 시험을 못 본 적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래저래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이제 내가 사범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선생이 됐는데 내가 선생 발령을 받으면서 제일 먼저 내가 내 마음에 다졌던 게 절대로 가난한 아이와 부자아이를 구별하지 않겠다. 내가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생각은 있지만 역량은 또 다른 거니까
그래서 내가 36년 선생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는 정말 공정한 선생님, 그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 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물론 이제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다 이렇게 나가가지고 네. 할 얘기 다 잊어버렸네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아무리 가난해도 아이들은 가르쳐야 되잖아요. 부모가 가르쳐. 그래서 제가 이남 1녀인데 이남 1녀가 마침 엄마의 그 참 간절한 마음, 넉넉지 않은 살림을 알아줬는지 공부들을 곧잘 해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과외 공부가 유행을 했어요. 근데 60년대, 70년대. 근데 돈이 없어서 애들을 과외를 못 시켰는데 그래도 다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우리 맏아들이 진짜 이러면 자랑이 되는데 자력으로 공부해가지고 서울법대를 나와서 지금 교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걔가 그 대학을 다닐 적에 너무 대견하고 이뻐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엄마가 밀어주지도 않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했니? 여름방학 때 한 번 공부 앉으면 3시간을 공부를 해요. 그래서 엉덩이에 땀띠가 다 났어요.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했니?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뭐라고 말했냐. 우리 집 형편에 내가 공부 못하면은 대학을 못 갈 것 같아서 내가 살 길은 나 스스로 공부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후에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때 애들 뭐 공부해라 하지 말고 학교 잘 안 돼주면은 공부하는 수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더니 쟤들이 그 엄마 아빠가 그 열심히는 사는데 넉넉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픔이 있었든지 지금 전부 효성스러워요. 네. 그래서 효성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 밥벌이 하고 부모에게 돈 안 벌리고 그러면은 효성이고 부모의 역할로서는 내가 자식들에게 생활 보태달라고 안 하면은 부모 역할 나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부모는 부모대로 우리 생활 우리가 알아서 하고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하고 뭐 기념일이나 명절에는 뭐 선물 좀 사가지고 오고 그렇게 해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아유,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원했던 선생님, 부자 아이, 가난한 아이, 차별 두지 않는 거 진짜 대단한 게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철거촌에 있었는데 그 제가 어린이집에서 했던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갔는데 하루는 애들이 늦게 와요. 그래, 왜 늦게 왔어? 그랬더니 물건이 없어졌는데 그 철거촌에 사는 애들 거기가 이제 5반이었으면 그러니까 5통이면 5통 사는 애들만 남아. 그래갖고 남았다가 왔다고. 그 얘기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아이의 그 순진한 얼굴인데 선생님이 계속 그러니까 그 옆에는 시형 아파트도 있고 또 건너편에 이제 좋은 아파트도 있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다 집에 보내고 여기 없는 동네 사는 애만 남으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차별이나 그 억울함 뭐 이런 게 아직도 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교육 현장에서 없어야 되는 데도 있고. 근데 우리 선생님은 참 조경옥 선생님 좋았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근데 이제 제가 만난 거는 우리 신앙송 동아리 때문에 만났는데 신앙송 동아리는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좀 궁금해요. 네. 근데 아까 이어서 조금만 더 제가 보태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제가 6학년 담임을 할 때인데 나의 이제 그 교육 철학은 일단은 차별하지 않겠다였잖아요. 그래서 차별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했는데 6학년 담임을 할 때 지혜 지자에 구수록자를 가진 지옥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여자아이인데 키도 크고 인물도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우리 반 1등이고 걔는 선생이 없어도 공부 잘할 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가 있었는가 하면 한 아이는 그 부모님이 평화시장에서 이 의류 그 뭐 도매상인가 그런 거 하시다가 부도가 나서 집이 다 그냥 날아가고 새빵살이 우리 동네에 와서 학교를 왔는데 엄마가 처음 전화가 왔을 적에 와서 이제 오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의 가정 환경을 아는 게 교육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남자인데 진짜 너무너무 그 가슴이 아팠어요. 짠하셨군요. 네, 근데 그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인물도 잘생기고 다 좋은데 전혀 손도 안 들어요. 발표도 안 하고 항상 핏기도 없고 이렇게 내 생각으로는 그 산전수전을 다 겪고 모든 것을 다 아주 실망해서 이제는 살맛도 다 잃어버린 그런 어른 같은 표정을 하고 앉아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걔를 내가 은근히 신경을 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후에 은근히 나무라 그래가지고 막 용기를 주고 그러고 막 이랬는데 그 지옥이라는 아이가 걔는 공부를 잘하니까 항상 손을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 발표할 아이가 없을 적에만 걔는 시켰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손을 들면 쟤는 뭐 보나마나 정답이니까 안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는 그림 일기를 항상 선생들이 이제 이렇게 검열을 했어요. 그 문장 실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문교부 정책이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걔가 나한테 정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제목을 썼는데 불공평한 선생님. 선생님 읽는 건데 읽으라 이거죠. 완전히 그냥 도전한 거예요. 불공평한 선생님. 선생님은 아무개만 이뻐하고 다른 아이들은 다 안 이뻐한다. 뭐 도전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내가 이제 빨간 볼펜으로 지호가 너는 내가 없어도 공부 잘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늘 했더니 걔는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자아이고 샘 많고 어디 가든지 칭찬이란 칭찬은 지가 다 받았는데 이 선생은 나한테 칭찬을 별로 안 해. 근데 나는 그 의도가 뭐냐 하면은 그렇게 잘난 아이한테 자꾸 칭찬을 하면 자만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얘에게는 그 남자에게는 뭔가 용기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얘에게는 자만심은 좀 죽여줘야 되는 것이 선생이 할 일이라고 나는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근데 걔는 그게 너무 지금 우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끝나면 내가 날 끊임없이 얘도 상처를 준 거잖아요. 나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걔한테 늘 이제 내가 이렇게 쪽지 편지 보내고 그래서 끝날 적에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이 녀석이. 그러고 나한테 무슨 인형 선물도 하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또 편지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인형 선물을 내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고맙고 지금 걔 모습도 생각이 날 정도로 그 녀석이 커서는 나를 이해했을래나. 그래서 내가 바르게 산다라는 것은 내 생각일 뿐 정말 바르게 사는 거는 이거 어렵구나. 그거를 제가 절실히 느꼈죠. 네. 아이고, 진짜, 얘기를 들으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신앙송. 신앙속 얘기. 네. 제가 그 우연한 기회에 성북청에서 무슨 편지 쓰기 응모라는 게 있어서 인터넷을 보다가 별난 게 다 재미난 게 있네. 그러고서는 그 외손자가 어버이날에 그 이렇게 카네이션 손으로 만든 거 초등학생이 애들이 그러잖아요. 네. 손으로 만든 그 카네이션 하고 할머니 뭐 감사합니다. 꾸불꾸불 쓴 글씨 그거를 이제 딸이 어버이날 밥을 사준다고 해서 만났더니 밥을 사주면서 그거를 줬어요. 근데 너무나 그게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손자한테 내가 답글을 썼죠. 너에게 어떤 말로 무슨 고맙다는 말하고 너에게 애틋함을 어쩌고 저쩌고 해서 써놓은 게 있는데 성북청에서 편지 쓰기 응모를 해서 장난삼아 그걸 하나도 토시 안 한 거 주고 띡 보냈어요. 응모를. 그랬는데 우수상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수상에 당첨이 됐다고 뭐 그 상장을 타러 오라고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최우수상을 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시상식이 끝났는데 최우수상을 탄 사람이 그 끝나고 나서 저기요 그럼 무슨 알죠? 저는 알죠. 저기 뭐 차나 한 잔 같이 하실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차를 한 잔 얻어 먹었어요. 안종래. 네, 안종래를 알게 됨으로 해서 안종래가 언니, 그래서 이제 언니라 그래요. 그 안종래도 무남동녀고 저도 무남동녀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인연으로 여러 번 만나다 보니까는 언니 글 쓰는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언니 여기 나와봐.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시구나. 네. 얼마나 되셨어요?
뭐가요? 지금 신앙송의 모임 나오신 지가. 처음 한 거예요. 아, 요번이 처음 나오신 거예요? 요번이 그러니까는 저는 절에를 다니는데 네. 그 인연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절에서는. 네. 인연. 그래서 참 그 사람 하나의 인연, 물건 하나의 인연, 이런 인연들이 나의 삶을 길을 인도한다라는 것을 알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또 이렇게 좋은 인연들을 또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뭔가 열심히 도전하면은 항상 좋은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 시간에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아, 또 마무리까지 다 해주셨네. 우리는 이 보이는 라디오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방송도 해보고, 또 다음에 이어서도 계속 우리가 말씀을 전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참석해주신 이영경님, 조경옥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